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명절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윤석열 내란과 연결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4월 22일 소부에 배당되었는데, 대법관들이 있는, 특히 오경미 대법관이 있는 소부에 배당되었는데 그것을 전원 합의체로 끌어올리고 그날 심사를 하고, 그리고 24일 날 표결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사법 쿠데타 의혹이라고 제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건을 대법관들은 다 읽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기록은 약 7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7만 페이지란 어느 정도일까요? 100페이지짜리 책 700권입니다. 200페이지짜리 책 350권입니다. 4월 22일 소부에 배당된 것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단 이틀 만에 표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시킵니다. 기록을 다 읽었느냐 물었더니 다 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을 받고 전산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로그인 기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로그인 기록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 페이지를 책으로 보면 100권짜리 100페이지짜리 700권이고 200페이지짜리 350권입니다. 그것을 다 읽었다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 제보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내용과 열린 공감에서 나온 내용을 AI의 가짜 조작이라고 이야기한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는 AI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 전체 흐름을 보면 AI가 아니라는 걸 언론들도 확인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다가 AI가 아니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AI라고, 가짜뉴스라고, AI를 동원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국회의원 서영교를 그들이 법적 조치했는데요, 제가 다시 되받아치겠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이 AI를 이용했다, 서영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송원석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장 어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나경원, 유상범, 송원석 등 모두 다 이 세상을 다시 내란으로 다시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작태, 저는 이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윤석열의 내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서영교가 법사위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들을 관련해서 AI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나경원, 유상범, 송원석을 법적 조치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 국힘당의 정치 공작 의혹 모두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국힘당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온 오프라인, 언론 및 유튜브 등 SNS에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유포되도록 한 나경원, 송원석, 유상범 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음을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국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해 5월 2일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의혹을 제기했고 5월 14일 두 번째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틀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악의적인 AI 가짜뉴스라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니 나경원 의원은 23일 국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AI라는 단어를 쏙 빼고 가짜뉴스라며 교묘하게 허위사실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보란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단정하며 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으며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해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공작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발언을 거듭하였습니다. 유상범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19일 국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AI 공작 정치에 앞장선 서영교, 제가 무슨 AI 공작 정치에 앞장섰다는 겁니까? 저를 AI 공작 정치에 앞장섰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유튜버들까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유상범 수석이 이야기했는데 AI로 조작된 가짜 음성을 제보라고 속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AI로 조작된 가짜 음성을 제보로 속인 적이 없습니다. 유상범 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조희대 회동설이 녹취 조작 거짓 선동으로 드러났다, 음모론 주동자 서영교 의원은 제보 출처를 지난 정부 민정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여권 고위직으로 오락가락하며 혼란만 키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란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 5월 1일 제가 받은 제보는 구여권 고위직의 발언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현역 국회의원이 저에게 제보했음을, 그래서 제가 5월 1일 법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두 번째, 5월 7일 저에게 최혁진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제가 듣고 출처도 내용도 신빙성도 물었고 그 녹취가 5월 10일 열린공감에서 보도되었기에 열린공감 언론을 통해서 제가 5월 14일 법사위에서 그 녹취를 틀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가 5월 2일 제기한 그 이재명 사건이 법원에 올라오면 조희대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연속선상의 질문을 제기하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 또한 제공자가 명확히 있지만 제가 그것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가 직접 언론에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최혁진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최혁진 의원 또한 그리고 열린공감 또한 이것은 AI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법적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 2일 만에 파기환송 결과가 사실상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막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란 점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사법 쿠데타 의혹이 국힘당의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을 위한 공작 과정에서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영교가 발언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AI 음성이 아니며 제보자가 있음을 해당 녹취를 방송했던 열린공감 TV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 TV 측에서 AI라고 발언한 나경원, 주진우 의원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물음에 대한 공당인 국힘당도 협조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국힘당은 오히려 청문회 출석도 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며 사실을 은폐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힘당이 윤석열, 김건희 등 내란 구구 세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내란 옹호 세력,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원내대표라는 사람 입에서 노상원 수첩 내용대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식의 폐륜적인 위헌적 망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국힘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 강력한 경고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사법 쿠데타 의혹, 국힘당의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을 위한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급하게 파기환송을 했는지,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차량 일지를 달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를 만났고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 그에 대한 일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내온 일정에는 아주 기본적인 일정조차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월 22일 전압으로 전환시킨 그 일정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자신들 대법관들이 모여서 심리한 일정이 빠졌습니다. 4월 23일 대법원장이 보내온 일정에는 대법관들의 회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들의 회식이 있었는데 그 회식 일정 4월 23일 일정을 빠뜨려서 갖고 왔습니다. 4월 24일 대법관들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 표결 일정도 빠뜨려 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4월 29일 5월 1일 날 파기환송 관련한 선고 기일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도 빠뜨려 가지고 왔고 5월 1일 파기환송한 일정도 빠뜨려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조차 빠뜨려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정,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입니다. 저희들이 하나 더 알아낸 것은 4월 23일 대법관들의 만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찬인지 오찬인지 모르겠으나 그때 식사를 했다고 저희들에게 내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조차 빠뜨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를 달라고 했더니 차량 운행일지를 주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반 기업도 차량일지가 있는데 차량일지를 주지 않는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강력히 의혹을 제기합니다.